안녕하세요. 보상업예상TV 전경근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네이버 카페에서 가장 많이 올라오는 질문 중에 하나인 교통사고 후에 언제 합의하는 게 가장 유리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질문에는 사실 정답이 없지만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이 경상과 중상으로 나누어서 최적의 합의 시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피해자라면 누구나 이 두 가지 갈등에 직면하게 됩니다. 합의금을 최대한 많이 받을 것인가, 아니면 빨리 합의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것인가, 이런 문제죠. 자, 먼저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자, 바로 치료비 문제인데요. 처음부터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를 받았다면 합의 이후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료보험으로 전환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반 수가는 의료보험 수가보다 비싸기 때문에 합의 이후에 추가 치료가 필요할 경우에 비용 부담이 커질 수가 있고요. 이 점을 감안하고 합의 시기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자, 보험사는 조기 합의라는 개념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치료가 완전히 끝나기 전에 빨리 합의하는 대신 향후 예상되는 치료비를 포함해서 합의금을 지급한다는 개념입니다. 자, 보험회사 담당자들은 조기 합의 건수가 이 인사고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부분 조기 합의를 선호합니다. 자, 이 부분을 이해하고 이걸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중상에는 후유장애가 예상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부분 이 수술을 했거나 척수 손상과 같은 심각한 부상이 이에 해당합니다. 자, 영구장애가 예상되는 경우는 절대 조기 합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영구장애가 예상되더라도 초기에는 이 보험사가 영구장애로 인정하지 않고 합의금을 산정합니다. 자, 최소 6개월은 기다려서 영구장애에 대한 의사의 장애진단서를 받은 이후에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 보험사가 이를 전액 인정할 때만 합의하고,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한시장애가 예상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이 골절 이후에 뼈가 깨끗하게 붙어서 이 관절 움직임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굳이 6개월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이 조기 합의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자, 단 향후 치료비가 충분히 반영된 합의인지 꼼꼼히 따져보세요. 중요한 것은 본인의 후유증이 영구장애인지 한시장애인지 정확히 알아보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 반드시 이 담당 의사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관절 움직임이 정상으로 돌아올까요? 향후에 장애가 남을 가능성은 없나요? 등과 같이 이렇게 자세한 질문이 도움이 됩니다. 병원 원무과 직원이나 보험 관계자, 손해사정사의 말만 믿고 판단하지 마시고요. 가능하다면 대학병원 교수님께 한 번 더 의견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상은 염좌, 수술이 필요 없는 추간판 탈출증, 미세골절, 인대 손상 등을 포함합니다. 이 경상의 경우에 담당자에게 한시장애를 주장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고로 최소한 3년간 불편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보시고요. 담당자가 아플 것으로 예상되는 그 기간도 감안해서 금액으로 산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합의를 고려해 볼 만합니다. 하지만 담당자가 장애를 전혀 인정하지 않거나 너무 낮은 합의금을 제시한다면 치료를 계속 받으면서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상의 경우에 합의 시기에 정답은 없지만 이 담당자와의 소통 방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제조합을 제외하고는 이 담당자마다 성향이나 상황이 다릅니다. 담당자와 이렇게 각을 세우면서 싸우는 것보다는 차분하게 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조건으로 접근해 보세요. 특히 이 자신의 소득이 일용근로자 임금보다 높다면 사고 직후 소득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담당자가 이 사람은 일을 못하면 소득 손실이 크겠네, 이렇게 인식하게 돼서 합의금을 높게 측정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정리해보면요. 첫 번째, 중상해, 영구장애가 예상되면 최소 6개월을 기다린 후에 장애진단서와 향후치료비 추정서를 받아서 합의하세요. 자, 두 번째, 중상해, 한시장애가 예상되면 담당 의사와 상담 후에 충분한 향후치료비가 반영된다면 조기 합의도 고려하세요. 셋째, 경상, 향후 아플 것 같은 이 기간과 내용을 주장해 보고 담당자가 이걸 인정한다면 조기 합의도 괜찮습니다. 네 번째, 담당자와의 소통. 이렇게 적대적이기보다는 차분하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다섯 번째, 소득자료. 일용근로자 임금보다 높다면 초기에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 이번에 설명드린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설명드린 내용 중에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나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면 저희 보상업예상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검색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궁금한 점은 전화 주시거나 저희 네이버 카페 보상업예상에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